여러분 안녕. 오늘도 여러분의 귀염둥이 클킴이 또 몇 마디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밥 먹다가 오늘은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이 난 건데요. 한번 재미삼아 그냥 들어보세요. 재미삼아.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어떤 스테이지에 해당하나를 잘 생각해보고, 만약에 망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빨리 좀 태도를 고쳐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거 첫 번째, 학원업이 성공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 다른 학원에서는 하지도 않는 것들을 하느라 바쁘다. 그러니까 제 옛날을 돌이켜보면 막 디베이팅, 영어 디베이팅 막 책을 막 만들고, 영장문, 뭐 잉글리시 라이팅, 뭐 잉글리시 컴포지션, 뭐 이런 책을 막 만들고, 또 데일리 라이프 익스프레션이라고 또 회화책이거든요. 그런 걸 막 만들고, 물론 내가 막 뭐 내 머릿속으로 집필하고 뭐 생각나는 걸 집필한 건 당연히 아니지. 여기저기 짜집기 한 거지, 짜집기. 그래가지고 맨날 책을 만드느라고 그렇게 바빴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애들한테 이렇게 책을 주면, 뭐야 또 새로운 책을 또 만들었어? 뭐 이러면서 애들이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시험 직전에 애들한테 나눠줄 시험 직전 그 애들이 꼭 봐야 할 엑기스 책, 그것을 또 만드느라고, 사실 다른 학원에서는 하지도 않는 것들을 저는 그걸 만드느라고 정말 바빴어요. 네. 그럴 즈음 학원이 정말 잘 되더라고요. 두 번째, 보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피곤함을 모르고 활력이 넘친다. 근데 왜냐면 할 게 너무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할 게 많고 막 일에 몰입되어서 살다 보니까 뭐 피곤한지 어쩐지도 몰라. 그러다가 이제 밤에 들어가면 이제 골아떨어져서 자는 거죠. 그리고 후한 사람이 된다. 후한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강사 월급이 뭐 152만 뭐 5천 원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퍼센티지로 이렇게 막 했을 때, 그러면 그걸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160만 원 이런 식으로 맨 끝에를 올려 다. 그래가지고 무슨 152만 뭐 6천 원을 주냐, 그냥 160만 원 붙여주고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좀 후한 사람이 된다. 근데 네 번째, 꼭 돈을 벌어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들고 돈 버는 거에 둔감해진다. 그러니까 뭐 잘 통장을 누가 돈 낸다 뭐 이런 걸 안 봐. 잘 통장을 안 들여다봐. 근데 어느 날 통장을 딱 들여다보니까 막 돈이 엄청난 액수가 막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전에는 없던 돈이 그렇게 많이 있다가 또 뭐 전기세 나가고 뭐 나가고 뭐 나가고 뭐 나가고 하면 또 이렇게 쭉 내려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돈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와, 돈이 그래프 같다, 내가 그래프를 보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돈에 꼭 약간 좀 둔감해진다고 할까, 막 지약을 떨고 돈을 벌어야지 뭐 이런 생각이 안 들고, 돈에 둔감해진다. 그리고 꼭 돈을 벌어야지 그런 생각이 안 든다. 그럴 때가 돌이켜보면 나에게 돈이 제일 많이 와서 붙었던 그런 때가 아니었나 싶고요. 다섯 번째, 다른 학원은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 학원 주변에 도대체 학원이 몇 개가 생겼나? 아니면 학원이 또 몇 개가 문을 닫았나? 아니면 다른 학원은 어떻게 하고 있지? 뭐 이런 주변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다. 왜? 나 하는 일이 바쁘다 보니까 주변을 신경도 안 쓴다. 그리고 일하는 것이 즐겁다. 일하는 것이 너무 즐겁다. 일곱 번째, 밤에 꿀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기분이 왠지 모를 기대감에 아주 산뜻하다. 혹시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바로 학원업이 성공하기 직전에 있는 상태이므로 반드시 1년 안에 아니면 몇 달 안에
벌써 성과물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학원업이 망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셈이 굉장히 정확해진다. 그리고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불쑥불쑥 든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학원에 실장이 꼭 필요한가? 아니면 오래된 강사들이 받아가는 인센티브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런 강사들을 좀 저렴한 젊은 강사들로 바꾸는 건 어떨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골몰한다. 고민하기 시작한다. 결국은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강사들을 내보내고 속으로는 돈을 아꼈다는 생각을 한다. 네 번째, 학원에 아이들이 자습실로 썼던 교실을 돈을 받고 렌트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며 급기야는 그 아이들이 자습실로 썼던 그 교실을 돈 몇 푼을 받고 렌트를 해준다. 다섯 번째, 새로 들어온 강사와 새로 교실 한 칸을 렌트해서 들어온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안 좋아진다. 껄끄러워진다. 그래서 결국은 불화가 생긴다. 불화가. 이런 불화로 짜증이 생기니까 급기야 학생들과 학부모들하고도 불화가 생기고 껄끄러워진다. 그러면 일곱 번째, 바로 학원은 망한다. 예. 요런. 어떠신가요, 여러분? 오늘은 그냥 한번, 학원업이 성공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과 학원업이 망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중에서는 제가 했던 것도 있고, 안 했던 것도 있어요. 안 했던 거는 뭐 이런 거죠. 뭐 학원 교실을 뭐 렌트를 하고 뭐 해준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근데 이런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강사를 좀 더 저렴한 강사로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런데 그러면 양쪽을 다 이제 겪어봤던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학원이 이제 성공을 했고 잘 갔는데, 그러면 왜 어느새 고꾸라지는 이런 망하기 직전에 현상도 겪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중간에 저에게는 두 가지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큰 일이 뭐였었냐면, 하나는 엄마가 이제 암 말기 판정을 받으셔서 투병을 시작했을 때 제 마음이 정말 너무나 심하게 요동을 쳤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제가 이제 한 만 4년을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몸에 약간 이상이 생겨서 가봤는데 유방암 그 약간 증상 비스름한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직 검사까지 했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유방암에 걸린 것도 아니고 조직 검사까지만 갔었는데도 정말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을 만큼 많이 멘탈이 흔들렸어요. 멘탈이. 그러니까 결국은 아닌 거로 이제 판명이 나서 지금까지 아주 잘 살고 있는데, 아무튼 그랬다는 거. 그래서 이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멘탈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좀 아주 이런 만약에 멘탈이 흔들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도 아주 담대하게, 아주 확실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이랬다고 지금 당장 망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막 흔들리는 이런 마음을 다 잡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골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밤에 감사 일기 쓰고 자기,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는 기도하기. 그 정도를 하니까 어느 정도 멘탈 관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무튼 여러분 요렇게 제가 써봤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승리하세요.